장을 잔뜩 봐서인지 비닐봉투가 가득하고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가로등 불빛 아래로 번지는데 그 표정은 더없이 평화롭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 2개가 무섭게 달려오고 있으며 사고를 낸 남성이 차에서 내리고 있으며 잠시 굳어 선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목격자가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이름 모를 행인이 먼저 119에 신고하고 있으며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는 쓰러진 여성 곁에 쪼그려 앉아 손을 잡는 척하며 울먹이는 연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제발 일어나. 제발. 그러나 그의 눈 안에는 공포와 계산이 뒤섞여 있으며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그 표정은 더욱 교묘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여성은 뇌진탕과 심한 충격으로 기억의 상당 부분을 잃은 채 긴 잠에 빠져들고 있으며 의사는 회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건네고 있습니다. 현재 뇌진탕과 충격성 기억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회복까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고요. 솔직히 어느 범위까지 기억이 돌아올지는 저도 장담드리기 어렵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여성이 텅 빈 눈동자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살아온 날들도 가족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채로 눈을 뜨고 있는데 바로 그때 사고를 낸 그 남성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녀의 오랜 남자친구라고 소개하며 간호사에게도 의사에게도 자연스럽게 보호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놀랐지? 나야. 나 알아봐? 당신이 누구예요? 나잖아. 5년 넘게 사귄 나. 기억이 많이 안 나는 거지. 의사 선생님도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라고 했어. 내가 여기 있을게. 기억이 없는 그녀에게 그의 말은 곧 전부나 다름없는 진실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달콤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꾸며낸 과거를 들려줄수록 그녀는 그를 점점 더 믿어가고 있으며 거짓으로 쌓아 올린 관계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퇴원 후 몇 달이 지나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마치게 되는데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음 짓고 있으며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홀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새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처음부터 따뜻하지 않으며 환한 웃음 뒤로 어떤 계산이 흐르고 있는지 짐작하기 어려운 표정들입니다.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니까 다루기는 쉽겠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오빠 잘 골랐네. 그녀는 낯선 집에 들어서며 꾸벅 인사를 올리고 있으며 시어머니는 고개를 약간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차가운 공기를 그녀만 눈치채지 못하고 있으며 결혼식 날의 찬란한 빛이 채 식기도 전에 이 집안의 어두운 면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찬 하나하나의 트집을 잡고 있으며 그 말들이 점점 며느리의 존재 자체를 향해 날아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장 넣은 거야, 소금 넣은 거야. 도대체 음식을 왜 이렇게 해?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신경을 쓰면 뭘 해? 매번 이 모양인데.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숟가락을 들고 묵묵히 밥을 먹을 뿐입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시어머니의 말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시누이는 그런 분위기를 즐기듯 옆에서 거들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질수록 두 사람의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언니, 요리 배운 적 없어요? 이 정도면 좀.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어갈 무렵 그 집안에서 그녀가 차지하는 자리는 식구가 아닌 머슴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명절이면 혼자 부엌에 남겨진 채 전을 부치고 있으며 가족들이 거실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기름 연기 너머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유독 낯설고 멀게 느껴지고 있는 가운데 부엌 문 너머에서 시누이의 통화 소리가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오빠가 왜 저런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기억도 없고 집안도 모르고 그냥 불쌍해서 데려온 거 아니겠어?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손에 쥔 수세미를 꽉 쥐며 눈을 감고 있습니다. 눈물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가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으며 뒤집개를 쥔 손만이 떨리고 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야지.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있으며 전화를 받지 않는 날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그녀에게 피곤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등을 돌리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아들의 편을 들며 몰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늦으시네요. 연락도 잘 안 되고 피곤하다고 그냥 좀 쉬게 해줄 수 없어? 네가 남편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집에서 잘 뒷바라지를 해야 남편이 밖에서 힘을 쓰지. 이 집에서 진실은 언제나 그녀를 비켜가고 있으며 거짓과 침묵이 벽처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그녀만 홀로 버티고 있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것 같기도 하고 낯선 것 같기도 한 이 고통이 기억 저편 어딘가에서 흐릿한 신호를 보내오고 있는 것 같지만 그녀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흐린 오후 시어머니가 그녀를 거실로 불러앉히며 봉투 하나를 내밀고 있습니다. 안에는 얼마간의 돈과 도장이 찍힌 서류 한 장이 들어있으며 이혼 동의서라는 글자가 검게 박혀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새 출발시켜줘야 하지 않겠어? 거기 돈도 넣어뒀으니까 도장 찍고 나가줘. 당신은요? 당신은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하자. 신우이는 팔짱을 낀 채 소파에 기대어 있으며 이미 이 결말을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언니도 이제 편하게 사는 거죠, 뭐. 그녀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손이 떨리고 있는데 그 떨림을 아무도 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짐은 이미 현관 앞에 작은 가방 2개로 묶여 있으며 2년의 시간이 고작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잘 계세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문을 닫아버리고 있으며 남편은 끝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닫힌 문이 지금 그녀에게 가장 솔직한 대답이 되고 있습니다.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굵어지고 있으며 우산도 없이 가방을 끌고 걸어가는 그녀의 등이 빗속에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알 수 없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리는데도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억 어딘가가 무언가를 향해 당기는 것 같은 이상한 감각이 찾아오고 있으며 결국 그녀는 보도 한편에 무릎을 꿇으며 쓰러지고 있습니다. 저기요. 여기요. 119죠? 지금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대원을 부르는 목소리가 빗소리 위로 울려 퍼지고 있으며 그녀는 그 소리를 아주 멀리서 듣듯 의식이 흐릿해지는 가운데 차갑고 젖은 바닥에 뺨을 대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실려왔다는 연락을 받은 경찰이 신원 확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년간 미해결로 남아있던 실종 신고 기록들을 뒤지던 중 특징이 정확히 일치하는 한 여성의 기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나이, 키, 왼쪽 팔목 흉터 위치까지 전부 맞아요. 3년 전 실종 신고 건입니다. 가족한테 연락해야겠어요. 그녀의 부모는 딸을 잃은 지 어느덧 3년이 가까워지고 있으며 수십 군데의 제보를 따라다니다 모두 허탕을 치면서 이제는 포기하려는 마음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슬아슬한 시간에 경찰의 연락이 두 사람의 손에 쥔 전화기를 울리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우리 딸이 거기 있다고요. 어느 병원입니까?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로의 손만 꼭 잡은 채 앞만 보고 있습니다. 빗속의 도로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병원 복도를 달려 들어가 유리창 너머로 침대에 누운 딸을 바라보는 순간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야 여보, 우리 딸이 맞아. 살아있구나. 살아있어.
어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이름을 부르고 있으며 그 목소리가 닫혀있던 무언가를 건드리는 듯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얘야 나야 엄마야. 엄마 목소리 들려? 아빠 왔다. 이제 다 괜찮아. 아빠 왔어.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으며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무언가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정서적 자극이 기억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두 사람은 교대로 곁을 지키며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억나? 5살 때 우리 다 같이 바닷가 갔던 거. 내가 조개 잡겠다고 혼자 물에 들어가서 아빠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신발 2짝 다 잃어버렸잖아. 맨발로 집에 왔었지. 오래된 앨범을 펼쳐 사진을 하나씩 보여주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병실 안을 조용히 채우고 있으며 그 목소리를 따라 그녀의 기억이 한 장 한 장 천천히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시절의 집 냄새가 떠오르고 있으며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의 멜로디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 졸업식 날 아버지의 손, 첫 월급을 받던 날의 설렘이 파편처럼 이어지고 있는데 그 조각들이 하나씩 맞추어지면서 흐릿하던 화면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엄마. 응,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엉엉 울고 있으며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고개를 돌린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오랫동안 얼어있다가 한꺼번에 녹아 흐르는 것 같은 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활과 치료를 병행하며 체력이 회복되어 가고 있으며 기억도 시간이 갈수록 촘촘하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 직전의 시간, 마트 주차장에서의 기억만은 여전히 안개처럼 희미한 채로 남아있는데 의사는 그 부분이 심리적 방어 기제로 차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복 속도는 아주 좋습니다. 사고 직전의 기억은 워낙 충격이 컸던 탓에 뇌가 스스로 잠근 것일 수도 있어요. 억지로 꺼내려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부모로부터 조금씩 전해 듣고 있으며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너를 몰라보는 척하면서 보호자 행세를 한 거야. 우리가 신고를 했어도 연락이 닿지 않았던 건 제가 알아서 찾아갔군요. 기억이 없으니까. 그 눈빛 안에는 슬픔보다 단단한 무언가가 자라고 있으며 그것이 무엇인지 그녀 자신은 아직 이름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겪어온 시간을 전해 듣는 내내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조용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재계 10위 안에 드는 그룹의 총수로서 그 침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 돌아왔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아도 돼. 아버지, 제가 오래 자리를 비웠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옆에 있을 거야. 그 말 뒤에서 무언가가 매우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딸의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아버지는 단 한 가지도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그 인내가 오히려 더 깊은 준비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그녀는 아버지 그룹의 부회장직을 맡으며 본사로 출근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날 임원 회의실에 들어서는 그녀를 향해 자리에서 일어서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녀는 차분하게 착석을 권하며 회의 자료를 펼치고 있습니다. 부회장님, 오늘 처음 자리에 함께 하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앉으세요. 바로 시작하죠. 비어있던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 그녀는 업무에 빠르게 몰입해 가고 있으며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회장의 판단이 날카롭고 공정하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오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억을 잃은 채 살아왔던 시간이 오히려 사람을 꿰뚫어보는 눈을 길러준 것 같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전 협력업체 재계약 심사를 위한 회의가 소집되고 있으며 담당 부장이 업체별 검토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료를 훑어보다가 한 업체의 대표 이름 앞에서 시선이 멈추고 있는데 가슴 어딘가가 이유 없이 조여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이름. 이윽고 회의실 문이 열리며 각 업체 담당자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줄을 서서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 하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를 미처 알아보지 못한 채 명함을 건네고 있으며 그녀는 그 명함을 받아들며 아무 감정도 내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회의 내내 부회장 자리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데 발언 기회가 돌아와 고개를 들며 정면을 바라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리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 쥔 서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으며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그 자신의 귀에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이번 분기 실적은 계속하세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그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 다른 사람들은 이 순간의 무게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두 사람 사이에만 보이지 않는 폭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그가 그녀를 불러 세우고 있으며 주변 직원들이 멀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입을 열고 있습니다. 나야. 나 알아봤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겁이 났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미 지난 일입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당혹이 뒤섞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모르고 있는데 그의 회사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가 내부 감사팀에 의해 이미 검토 선상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재계약 검토 과정에서 담당 부장이 해당 협력업체와 오랫동안 금전적 편의를 주고받아 온 정황이 감사보고서에 적시되고 있으며 단가 조작과 서류 위조까지 얽혀있는 복잡한 그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회장님, 해당 협력업체와 담당 부장 사이에 3년에 걸친 금전 거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서류 위조까지 포함돼 있어 법무팀으로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팀으로 넘기세요. 재계약은 전면 보류입니다. 그 결정이 내려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하루이며 그 하루 동안 전 남편은 재계약이 성사될 것이라 철석같이 믿으며 술자리를 예약해 두고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선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가는 것을 그와 마주한 거래처 직원이 말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재계약이 무산되면서 전 남편의 회사는 연쇄적인 자금난에 빠져들고 있으며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급여가 밀리고 사무실 임대료 독촉이 이어지고 냉방도 안 되는 창고에 재고가 쌓여가고 있는데 그 모든 무게가 그의 어깨 위에 실려 있습니다. 대표님, 본사 쪽에서 면담 요청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요. 담당 부서를 통해 진행해 달라고 하셨답니다. 담당 부서. 그 말의 정중함이 오히려 단호한 벽처럼 느껴지고 있으며 빠져나갈 틈이 없다는 것을 그는 서서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녀의 부모 집 앞에 나타나고 있으며 초라해진 차림새와 수척해진 얼굴로 초인종을 누르고 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너무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오만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그 소식을 나중에 어머니로부터 전해 듣고 있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와서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절을 했더라고. 어떻게 할까? 잘 됐네요. 그 세 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어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결국 문을 닫게 되면서 그 가족들은 살던 집에서도 나와야 하는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폐업 신고서를 들고 혼자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으며 그동안 자신이 의지해온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자업자득인데 그 사실이 고통을 조금도 줄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 감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전 남편의 과거 행적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장과의 불법 거래 외에도 사고 당일의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다시 검토되고 있으며 당시 신호 위반과 과속이 명확하게 기록된 파일이 수사관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3년 전 사고 이후 피해자의 기억 상실을 이용해 보호자를 자처하고 혼인까지 진행한 게 전부 조서에 정리됐습니다. 체포영장 신청합니다. 전 남편이 부회장실을 마지막으로 찾아온 날 그녀는 그를 회의실로 안내하고 있으며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용서를 구하며 말을 쏟아내고 있는 동안 그녀는 말없이 듣고 있으며 그 침묵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도 그때 잘못된 걸 알아. 근데 나도 두려웠어. 사고도 일부러 낸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잖아. 제발 한 번만.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있으며 2명의 수사관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씨 특수상해 및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전 남편의 눈이 그녀를 향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후회와 두려움과 뒤늦은 깨달음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며 그저 그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눈빛에는 분노도 없고 연민도 없으며 다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조용한 확인만이 담겨 있습니다. 미안해. 수사관이 그를 데리고 나가는 동안 복도의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서 있고 있으며 회의실 안에 혼자 남은 그녀는 창밖의 도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래된 무게가 천천히 내려앉는 것 같은 침묵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침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봄비가 내리는 오후 그녀는 부모와 함께 오랜만에 소박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반찬을 자꾸 그녀 앞으로 밀어놓고 있으며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소리 없이 웃고 있습니다. 이거 먹어봐, 이것도. 살이 아직 다 안 붙었잖아. 여보, 숨 좀 쉬고 먹게 해줘. 괜찮아요. 다 맛있어요. 마트 주차장의 기억은 이제 완전히 돌아와 있으며 그 밤의 소리와 빛과 충격이 선명하게 남아있지만 그것이 그녀를 더 이상 붙잡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예전의 그 빗속과 달리 지금의 빗소리는 그냥 봄비 소리로 들리고 있습니다. 퇴근길 그녀는 걸어서 회사를 나오며 봄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3년 전 기억을 잃기 전에 즐겨 듣던 노래를 이어폰으로 틀고 있으며 그 멜로디가 귀 안에서 익숙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삶이 통째로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단단함이 그녀의 걸음 안에 조용히 배어 있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고 있으며 그녀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그 발걸음을 막아서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